네, 그러면 저희 옮김과 드림, 고전 그리스 문법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번에 이제 문자와 발음 기초, 그리고 구두점, 뭐, 악센트의 기본적인 사항들을 익혔는데요.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문자랑 발음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좀 써보면서 연습을 하셨는지, 어느 정도 수치가 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문자는 금방금방 숙지가 잘 안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네, 저희가 알파벳은 뭔가 초등학교 때부터 이미 영어를 했으니까 의외로 뭐 그때도 힘들게 배웠겠죠. 힘들게 배웠지만 이미 다 까먹었고. 근데 이제 어른이 되어서 그리스어 문자를 새로 배우려면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일주일 만에는 보통 안 되니까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이제 최대 한 달 정도까지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까 꾸준히 연습을 해보시고요. 일단은 복습 삼아서 읽기 연습을 좀 해보죠. 제가 저번에 드렸던 단어들이랑 문장이 좀 있는데 한 분씩 좀 돌아가면서 제가 여러분께 어, 부탁을 드리면 한 분씩 좀 읽어주시면 됩니다. 마이크 사용하실 분들은. 그러면 첫 번째 단어 여기 지혜라는 뜻으로 적혀 있는 단어 있죠? 랜덤으로 제가 그냥 순서대로 부르겠습니다. 제 화면에 보이는 대로. 하채원님, 네, 읽어봐 주실 수 있을까요? 알파벳만 읽으시면 됩니다. 제가 잘 기억이 안 나가지고요. 네. 어, 소피아? 네, 좋습니다. 소피아. 이게 PH로 써 있으니까 피로 하기 쉽고 실제로 영어권 화자들은 피로 발음을 합니다. 이제 마찬가지로 테타 같은 경우도 TH로 되어 있으니까 스로 발음을 하는데 원래 발음은 그냥 뿌에 숨소리가 세게 들어간 거예요. 프. 그래서 F 발음, 저희가 하는 그 프 발음이 아니고 그냥 저희가 쓰는 프 발음입니다. 피읍 발음. 그냥 한국어에서 피읍 발음이기 때문에 그냥 소피아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소피아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집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유진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이코스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이코스라고 읽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제 집이라는 뜻이고요. 여기는 오이는 이중 모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뒤쪽에 이 오미크론이랑 이오타 알파벳 두 개가 있는데 뒤쪽에 악센트 표시랑 기시금 표시 다 여기 붙어 있죠. 그래서 오이코스 이렇게 됩니다. 다음 세 번째로 강이라는 뜻인데 선미님 혹시 가능하신가요? 저번 주 녹화본 들으셨나요? 네, 한번 네, 읽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포타모스 맞나요? 포타모스.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포타모스. 이제 포타모스라고 읽으셔도 되고 사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포타모스. 네, 뽀따. 이렇게 아, 저희 한국어로는 된소리 소리가 이제 뿌, 뜨 이거에 해당하고 거센 소리는 다 숨소리가 들어가죠. 프, 트 이렇게. 이거는 이제 아까 봤던 프나 테따 같은 경우에 씁니다. 그래서 정확히 하면은 그렇고요. 사실은 그리스어 읽는 방법은 라틴어도 그런데 다 그냥 자기 그 서구 쪽 화자들은 자기 모국어 발음으로 그냥 읽어요. 상관 안 하고 사실은. 그래서 쓰는 상관은 없대. 그냥 가능한 한 그리고 어차피 네이티브 발음이 정말로 어땠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것도 계속해서 변했고 오랜 시간 동안. 다만 저희가 추측하기로는 지금 이 소리는 뜨에 가장 가까울 거고 이거는 뜨에 가깝기 때문에 포타무스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네, 그러면 그 다음으로 김민우님 죽음이라는 뜻의 단어 부탁드립니다. 네, 김민우님 가능하신가요? 아, 네. 네네. 타나토스. 네, 좋습니다. 타나토스 이렇게 읽으면 되겠죠? 네. 그래서 여기가 테따죠. 방금 말씀드린 숨소리 들어가는 트입니다. 그래서 티귿 발음으로 하면 되고 타나토스 이렇게 했습니다. 네, 그러면 그 다음에 커다란 집 이렇게 두 단어로 돼 있는데 여기를 신보예님. 메가스 오이코스. 네, 좋습니다. 메가스 오이코스 이렇게 읽으면 되겠죠. 네,
그러면은 뭐 똑같죠? 메가스 오이코스 이렇게 읽으면 되고 그 다음에 깊은 강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김태형님 혹시 가능하실까요? Potamus pathus. 네, 포타모스 바투스 좋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포타모스 바투스 이렇게 읽으면 되겠죠. 이 유처럼 생긴 게 윕실론 발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입모양은 우로 하고 소리는 이로 내면 돼요. 그래서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튀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 잘 보시면은 악센트가 끝에 포타모스 이렇게 읽었을 때는 지금 뭐 악센트대로 안 읽으셔도 되는데 상관없는데 그냥 지금 설명해드리면 포타모스 이 단어만 있을 때는 어큐트 악센트로 가 있었는데 마지막 음절에 어큐트가 오고 바로 뒤에 다른 단어가 오면은 그리고 이제 다른 단어가 오면은 그러면은 이제 이 어큐트는 그라브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라브는 악센트를 안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포타모스 바튀스 이렇게 읽으면 되겠죠.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때일은 죽음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어, 장지은님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카이로스 타나토스. 네, 아카이로스 타나토스 좋습니다. 여기 딱 봐도 마찬가지로 정확히 하면은 크 발음이 아니고 끄 발음이에요. 숨소리가 안 들어가는 그리고 크는 키 있죠? X처럼 쓰는 그게 크 발음입니다. 키어 발음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하자면 아카이로스 타나토스 이렇게 되고 네. 저도 읽다 보면 빨리 읽다 보면 헷갈려서 그냥 편하게 읽게 되는데 정확히 하자면 그렇습니다. 아무튼 때일은 죽음이라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좀 문장을 읽어볼까요? 여기 긴 문장이 있는데 일단 이거 한 문장은 끝이 안 났으니까 네, 한 문장이네요. 한 문장을 드리미님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네, 들리시나요? 네, 잘 드립니다. Autos o Paidon. Paregenu Socrate Ekeine de Hemera. Hemerai. E, 또 파르마콘 해 에페 에피엔 엔 또이 데 데스모테 리오이 알로 두 에쿠사스. 네, 좋습니다. 어렵죠? 악센트까지 어떻게 살려보려고 잘 읽으셨지만 조금 어색한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헷갈리는 게 가장 실수하기 쉬운 게 처음에 기시금이에요. 기시금은 실수하시면 안 돼요. 이거 해입니다. 해. 이 위에 콤마 이쪽으로 가 있으면 해입니다. 숨소리 넣으셔야 돼요. 그렇지만 여기는 에비엔 그리고 N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이오타 서브스크립트 이 밑에 조그맣게 이오타 들어가 있는 거는 안 읽으셔도 되고 지금 하신 것처럼 약하게 읽어주셔도 됩니다. 저는 사실 그냥 잘 안 읽긴 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좀 더 이거는 우리가 좀 더 신경 쓸 필요가 있다 싶은 거는 장단음. 그러니까 특히 에 같은 거 있죠. 이거는 구별해 주시면 좋아요. 그냥 에쿠사스 이렇게 읽으면은 되게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에쿠사스 이렇게 에라는 장음절은 장음으로 발음해 주시는 게 외울 때도 편하고 나중에 혹시 운문을 읽으실 일이 있다면 훨씬 더 편해집니다. 습관화가 되면.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악센트는 굳이 막 엄청 살리지 않을게요. 아우토스 오 파이돈 빠르게누 소크라테이 에게이네 테 헤메라 헤또 파르마콘 에피엔 엔또 데스모테리오 에 알루 뚜 에쿠사스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뚜에 제가 보기엔 악센트가 빠진 것 같네요. 제가 쓰다가 네, 뭔가 들어가야 됩니다. 네, 여기 한번 읽기 연습을 해봤고 이 부분은 호메로스 오디세이아
첫 번째 파트인데 한번 연습 삼아 나중에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잘 읽어주셨고요. 네, 그런 식으로 좀 연습을 하다 보면은 네, 익숙해질 겁니다. 예, 딱 뭐가 많이 붙어 있는 게 나왔을 때 되게 헷갈리죠. 악센트도 봐야 되고 기시금도 봐야 되고 장단음도 봐야 되고 이오타 서브스크립트까지 다 나오는 종합 세트인데 가장 이제 틀리기 쉬운 게 기시금이고 그다음에 이제 장단음 좀 더 신경 쓰셔야 될 건 장단음이고 악센트는 천천히 익숙해지셔도 됩니다. 아직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오타 서브스크립트는 발음을 아예 안 하거나 네, 약하게만 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기시금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시금은 뭔가 공부를 오래 하신 분들도 가끔 헷갈리시고 하기 때문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어서 이제 저번에 배웠던 악센트 있었죠? 이제 악센트의 종류를 배웠어요. 저희가 예 악센트, 그러니까 어큐트, 그다음에 서컴플렉스 악센트, 그 고악센트, 그리고 그라브 악센트, 중악센트 이렇게 세 개 배웠죠. 오늘은 이제 이 악센트는 어디다 어떻게 놓는지에 대한 규칙을 배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어, 그리스어는 악센트가 조금 어려워서요. 라틴어는 사실 좀 쉬워요. 모든 단어가 동일한 규칙에 따라요. 그냥 다. 모든 단어가 동일한 규칙에 따릅니다. 그래서 어디에 악센트를 놓이는지가 정해져요. 근데 그리스어는 반대로 얘네들이 그냥 자연적인 악센트가 있어요. 단어마다. 동사는 아니지만 명사 쪽은 그래요. 그래서 명사, 형용사 쪽은 얘가 원래 그냥 악센트를 가지고 있고 그러면 제가 지금 설명한 악센트 규칙이란 게 어떻게 적용하나? 사실은 제가 막 설명을 하지만 이게 이럴 때 무조건 여기에 악센트가 놓여 이런 규칙이 아니고요. 이건 안 돼요. 기본적으로. 이거는 여기서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방식의 규칙으로 그리스어는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좀 어려워요, 사실은. 그래서 단어별로 악센트가 어떻게 붙는지는 사실은 그냥 암기해야 되고 그 단어를 외울 때 같이 암기하는 정보고요. 암기를 물론 안 할 수도 있죠. 악센트 암기 안 하고 그냥 뭐 그때그때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조금 고생을 합니다. 제가 좀 그래서 고생을 하고 있고 왜냐면 이제 악센트만 달라져도 의미가 달라지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냥 동음이어. 근데 우리말로야 우리가 보기에 동음이어지 걔네들한테는 동음이 애초에 아닌 거예요. 악센트가 달랐기 때문에. 그 일본어도 똑같습니다. 뭐 아메라고 할 때랑 아메라고 할 때랑 다르고 하시 이거 다르고 그리스어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이게 올라가냐 내려가냐 여기가 올라가냐 저기가 올라가냐에 따라서 뜻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일단은 기본적인 원칙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악센트는 단어의 마지막 세 음절 중에 하나에 위치합니다. 그리고 이제 음절이라고 하면은 뭐냐면 음절이라는 거는 음의 단위예요. 음을 끄는 거죠, 말 그대로. 저희가 단어를 발음을 할 텐데 단어의 그 발음을 단위로 끄는 겁니다. 마디를. 그럼 뭘 기준으로 끊냐? 모음을 기준으로 끊어요. 모음이 있고 그 앞이나 뒤에 자음이 붙어가지고 또는 안 붙어가지고 하나의 소리가 이어지니까. 그래서 모음이 바뀌면 음절이 바뀝니다. 근데 이제 이중 모음은 하나의 음절로 치는 거죠. 장모음도 하나의 음절로 치고. 그게 이제 음의 단위, 음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세 음절을 부르는 용어가 있어요. 하도 많이 쓰니까. 그래서 마지막 음절은 울티마라고 말을 합니다. 울티마. 라틴어로 마지막이란 뜻이에요. 울티마.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서 두 번째 음절을 뭐라고 하냐면 영어로 페널트라고 해요. 페널트. 그래서 제가 앞으로도 페널트 이럴 거예요. 페널트가 뭐냐면 원래는 라틴어로 파이네 울티마라는 뜻입니다. 파이네가 무슨 뜻이냐면 거의, almost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거의 마지막이다. 그래서 마지막에서 두 번째 음절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에서 세 번째 음절은 안테페널트라고 할 거예요. 안테페널트라는 건 뭐의 줄임말이냐? 안테파인의 울티마의 줄임말인데 안테가 뭐냐면 앞에, before라는 뜻이에요. 그럼 무슨 말이겠어요? 거의 마지막 음절의 앞에 음절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말 그대로죠. 독일어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에서 세 번째 음절을 안테페널트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앞으로 이 용어를 사용할 겁니다. 울티마, 페널트, 안테페널트. 자, 그래서 그리스 악센트 기본 규칙은 뭐냐면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연속성조라는 개념이 있어요.
뭐냐면 높이가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내려와야겠죠. 그 내려오는 것까지 다 합해서 콘토네이션, 연속성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딴 여기까지가 다 연속성조예요. 그게 보통은 이제 두 모라 안에서 일어나죠. 그래서 두 모라 안에서 일어나가지고 올라갔으면 내려와서. 그래서 만약에 안테 페널트에 어큐트가 찍혀 있으면은 페널트까지 쳐가지고 콘토네이션, 연속성조로 간주한다는 거예요. 그런 게 콘토네이션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모라라는 거는 모음의 음절길이입니다. 다만 이건 이론적인 음절길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읽었는지는 당연히 뭐 사람마다 당연히 다르고 맥락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냥 이론적으로 표준화해서 상정했을 때 단모음은 1모라로 치고 장모음 및 이중모음은 2모라로 칩니다. 그리고 이때 이런 개념을 사용해서 그리스어 악센트의 일반 원칙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연속성조 이후 1모라만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이 원칙이 어떤 방식으로 결국에는 적용이 되는지를 자세히 말씀드리면은 각 음절당, 그러니까 이 울티마, 페널트, 안테 페널트마다 어떤 경우의 수가 있는지를 저희가 지금 볼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울티마의 경우에는 세 개 다 올 수가 있어요. 어큐트도 올 수 있고, 서컴플렉스도 올 수 있고, 그라브도 올 수 있습니다. 어큐트가 오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울티마가 단음절 또는 장음절이에요. 둘 다 돼요. 둘 다 되고, 그다음에 뒤에 다른 단어가 오지 않거나 전접어라는 게 오는 경우예요. 전접어는 이따 어떤 건지 볼 겁니다. 뒤에 다른 단어가 오면 어떻게 되죠? 그라브로 바뀌죠. 저희 이미 배웠습니다. 그래서 어큐트거나 뒤에 뭐가 오면은 그라브가 됩니다. 서컨플렉스가 올 수도 있는데 서컨플렉스가 온다는 거는 그게 장음절이라는 뜻이에요. 장음절. 자, 그리고 이거는 당연히 콘토네이션이 사실상 여기 안에서 끝나거든요. 아가토스 하면 그냥 끝이에요. 그래서 뭐 사실 내려오고 말고도 없어요. 그냥 끝났기 때문에. 그럼 뭐 다음에 뭐라를 세고 말고도 없겠죠. 이거는 컨토네이션이 이 음절 안에서 이미 이루어지죠. 헤라클레스 하고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게 에 안에서 두모라 안에서 다 해결되기 때문에 컨토네이션 다음에 모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똑같이 컨토네이션 다음에 모라가 없는 경우가 되는 겁니다. 어큐트가 오는 경우 또는 서컨플렉스가 오는 경우. 그럼 이제 궁금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면 어큐트가 붙는데 단음절이 어떨 때는 그러니까 뭐냐면 어떨 때 예를 들면 장음절인데 울티마가 장음절인데 어떤 경우에 어큐트가 없고 어떤 경우에 서컨플렉스가 오나요? 그런 규칙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규칙이 없어요. 그냥 단어가 원래 그렇게 생겼어요. 그냥 단어가 원래 걔는 그 자리에 어큐트가 오고 걔는 서컨플렉스가 오고 그런 겁니다. 물론 격변화하는 형태라던가 뭐 형용사의 어떤 어미라던가 뭐 그런 이 단어의 어떤 어간이 아니라 문법적인 형태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패턴이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100% 암기는 아닌데 그런 패턴을 자연스럽게 익히게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단어에 붙어 있는 거기 때문에 원래 그 본성적으로 붙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100% 적용되는 규칙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아, 울티마에는 어큐트도 올 수 있고 서컴플렉스도 올 수 있고 어큐트가 그랍으로 바뀔 수도 있다. 그리고 서컴플렉스가 왔을 때는 무조건 장음절이다. 그러니까 장음절일 때는 어큐트도 올 수 있고 서컴플렉스도 올 수 있는 거고 반대로 서컴플렉스가 오려면 장음절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울티마의 경우는 이렇고요. 두 번째로 페널트의 경우에는 페널트니까 그라브는 안 되죠. 당연히. 그라브만 빼면 됩니다. 어큐트가 되고 또는 서컴플렉스가 돼요. 자, 그런데 어큐트가 되려면 어떤 경우냐? 페널트가 단음절이어야 되고 단음절인 경우거나 또는 페널트가 장음절인데 울티마도 장음절인 경우입니다. 울티마도 장음절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하르모니아 같은 경우에는 이 이가 단음절이에요. 이었다가 다음절이고 사실 이 아는 장음 아이기 때문에 뭐 길게 이어집니다. 근데 그거랑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 하고 올라갔다가 아에서 내려가요. 근데 하강 피치에서는 장음도 그냥 일본어로 쳐요. 그냥 쭉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르모니 아 하고 내려와서 모라가 없죠. 컨토네이션 끝나고 모라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오르케스트라. 오르케스트라에서도 사실은 오르케에서 올라가고 라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얘도 콘토네이션이 그냥 라에서 끝나고 그 다음에 모라가 없어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페널트에 서컴플렉스가 올 때는 얘가 장음절이고 울티마가 단음절이 됩니다. 그래서 도, 론, 도, 론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컨토네이션 다음에 모라가 하나 오죠. 그러면 도 이거는 이 안에서 컨토네이션이 끝나니까 그 다음에 모라가 오게 됩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안테페널트 같은 경우에는 어큐트만 옵니다. 그리고 어큐트가 오려면은 울티마가 단음절이어야 돼요. 안 되면 안 됩니다. 장음절이면은 못 옵니다. 그래서 컨터네이션 다음에 자 울티마가 단음절이 오면은 그리고 안티페널트에 어큐트가 오면은 예를 들면 안트로포스 이 단어에서 안 하고 올라갔죠. 그다음에 트로에서 내려와요. 그래서 컨토네이션이 생겨요. 그다음에 포스 하고 뭐라 하나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울티마가 단음절의 경우에는 안티페널트가 어큐트가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울티마가 장음절이에요. 가정에서 만약에 장음절이에요. 그러면은 안, 트로, 포스에다가 거기 뽀가 장음절이에요. 그럼 두모라가 되죠. 그러면은 콘토네이션 다음에 두모라가 돼요. 그러면은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허용이 안 된다. 그럴 때 뭘 해주냐? 악센트를 바꿉니다. 그때 바꿉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명사, 형용사의 악센트는 퍼시스턴트 악센트라고 해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원래 자리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웬만하면 안 바꿔요. 웬만하면. 그런데 어떨 때 바꾼다? 형태가 변화했을 때 안 되는 악센 그 자리가 나온 거예요. 얘가 여기 있으면 안 되는 음절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악센트 변화가 동반이 됩니다. 자, 예를 들면은 지금 봤던 안트로포스 이거는 안트로포스 이거는 이 형태는 괜찮은데 이게 단수 속격 형태로 가면은 아직 속격이란 거 뭐 개념 모르는 분 당연히 많으실 텐데 이거는 다음 주가 아니고 다다음 주에 다음 주 휴강입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추석 연휴이기 때문에 자 다음 주에 배울 겁니다. 어쨌든 뭐 그런 게 있어요. 뭐 명사나 형용사는 격이란 걸 가지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형태가 바뀝니다. 그래서 안트로뿌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뿌에서 우는 이중모음이니까 이거 장모음이죠. 그래서 두모라로 쳐요. 그러면은 컨토네이션 다음에 두모라가 되기 때문에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어큐트를 뒤로 보내버립니다. 페널트로 보냅니다. 그래서 안트로뿌 해서 컨토네이션을 만들고 그냥 모래를 없애버려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단수 대격 형태는 안트로본이에요. 근데 여기에 뽀는 단음절이죠. 그래서 안 바꿔도 돼요. 괜찮으니까. 이건 안 바꾼다. 근데 좀 예외가 있어요. 뭐냐면 안트로뽀이. 자, 이거는 복수 주격 형태인데요. 이 뽀이 끝에가 오이예요. 근데 저희 배우기로는 오이 이중모음이죠. 그러면 장모음으로 쳐야겠죠. 그런데 얘는 예외입니다. 단어 끝에 오이 아이는 단음절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얘는 단음절로 쳐서 그냥 여기에 남깁니다. 하지만 이 단어 끝에 오이 아이라는 거는 오이랑 아이만 있어야 돼요. 뒤에 자음이 붙으면은 장음절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복수의 역격인 안트로포이스는 다시 장음절이기 때문에 페널트로 어큐트로 옮깁니다. 벌써부터 좀 머리가 아프죠? 이거를 뭐 다 이렇게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뭐 이게 악센트가 울티마일 때 어쩌고 저쩌고 된다 이런 거가 중요한 건 아니고 지금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거는 뒤에서 세음절 안에 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마지막에서 세음절 그 하나 둘 셋 세 개 중에 하나에 붙는다.
뭐 일단 이 정도는 아셔도 되고 그 다음에 격변화할 때 형태 변화하면은 뭔가 바뀐다. 사실 이 정도로만 아셔도 지금은 괜찮습니다. 아센트가 사실 어려운데 특히 처음에는 이게 뭐 다른 어떤 문장의 뜻도 모르는데 너무 소리랑 어떤 뭐랄까 사실은 표기상의 이거잖아요. 표기상의 규칙을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보내니까 조금 처음에 힘들어서 나중으로 미루기 쉬운데 저번에도 제가 인용한 그 교재의 문장 기억나시죠? 미루면 안 됩니다. 미루면 힘들어지고요. 다만 너무 깊게 들어가려는 그 유혹과 하지만 아예 안 하려는 그 유혹 사이에서 적정선을 택해서 꾸준히 복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악센트 관련해서 또 중요한 개념 몇 개가 있는데 하나가 아니라 이걸 두 개를 같이 할게요. 엔클리틱이랑 프로클리틱. 번역하면 전접어, 후접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엔클리틱, 프로클리틱. 자, 이 클리틱이란 게 뭐냐면요. 이 클리틱이란 게 그리스 어원인데 클리노라는 동사에서 왔어요. 클리노라는 동사는 뭐냐면 기대다 라는 뜻이에요. 기대다. 어디에 기대다. 리클라이너 소파 같은 거 있죠. 그 리클라이너가 리클라인. 그래서 클라인이 그 클리노입니다. 리클라인이라는 건 뭐냐? 뒤로 눕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댈 수 있죠. 뒤로. 그래서 리클라이너인데 그 엔클리틱이니까 뭐냐면 이 N은 안으로라는 뜻이야. 안쪽으로. 근데 이 안쪽으로라는 건 뭐냐면 앞쪽으로라는 뜻이야. 왜냐면 이제 문장이 이렇게 딱 있으면 그 문장 안쪽으로 기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기댄다는 뜻이고요. 프로가 프로는 나아가는 거예요. 자, 그 프로가 먼저 앞에 처음이란 뜻이 된 이유는 얘가 나아가는 거라서 그래요. 앞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뒤에 나오는 애들이 이제 먼저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프로클리틱 하면 뒤에 붙는 게 됩니다. 여기서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전접어는 그리스어에서는 전접어를 띄어서 써요. 띄어서 쓰지만 라틴어는 붙여서 쓰거든요. 사실은 뒷단어에. 그래서 사실 좀 더 붙는다는 게 직관적으로 오는데 어쨌든 그리스어는 띄어서 씁니다. 근데 발음할 때는 붙여서 발음했던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뭐냐면은 이 티스라는 게 전접어거든요. 에스틴도 전접어거든요. 그래서 아가토스티스 이렇게 되어 있지만 발음할 때는 사실은 아가토스티스 이랬다는 거예요. 그냥 붙여서 뭐 중간에 안 쉬어요. 아가토스티스 이것도 아가토스 에스틴 이게 아니라 아가토스 에스틴 아가토스 에스틴 이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붙어 있으니까 사실상 한 단어 취급이 되는 겁니다. 사실상. 네. 그래서 얘네들은 보통 이음절이고요. 종종 이음절도 있는데 얘네는 고유 악센트가 없어요. 그냥 고유 악센트가 없어요. 그리고 얘네들의 특징은 뭐냐? 울티마 어큐트 뒤에 오는 경우에 그 어큐트가 그랍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악센트를 살려서 읽으면 돼요. 아가토스티스, 아가토세스틴. 사실은 전접어 관련해서는 이거 말고도 좀 더 알아야 되는 게 많은데 지금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때 가서 전접어 단어들을 배울 때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아, 그리고 이 디스는 무슨 뜻이냐면 어떤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어떤 사람, someone 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가토스티스 하면은 어떤 좋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이라던가 뭐 그런 종류의 단어들 보통은 그런 어떤 이걸 뭐라고 하지? 부정 형용사, indefinite adjective라고 하죠. 뭐 그런 단어들 또는 부정 대명사, indefinite pronoun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그런 종류의 단어들이 전접어로 옵니다. 그다음에 후접어는 이거 반대예요. 그래서 뒷단어에 붙는 거죠. 그래서 보통이 아니 이거는 거의 다 이제 이름절이고요. 이중모음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름절이죠. 이중모음도. 그리고 고유 악센트도 결여합니다. 어떤 게 있냐? A, 예, 만약에라는 뜻이거든요. 호스, 뭐뭐처럼이라는 뜻입니다. 에이스, 뭐뭐 안으로, N, 뭐뭐 안에, 액, 밖으로, 밖에. 그다음에 정관사, 남성, 여성, 단수, 복수, 주격 형태. 나중에 배울 겁니다. 다. 호, 해, 호이, 하이. 이거 제가 잘못 썼어요. 아이가 아니라 하이입니다. 이거. 네, 고쳐야 됩니다. 기시금 방향이 잘못됐죠? 이쪽이 아니라 반대쪽입니다. 하이예요, 하이.
그다음에 부정어 부사 우가 있습니다. 후저어는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후저어는 어렵지 않은데 뭐냐면 딱히 변하는 건 없어요. 다른 단어가 악센트가 바뀌는 건 없고요. 후저어 자체가 바뀔 수 있는데 뭐냐면 뒤에 전저어가 오면은 후저어의 악센트가 붙습니다. 그래서 아까 this 이거 전저어였죠. 그래서 a this 만약에 누군가가 굉장히 많이 쓰는 프레이즈인데 그렇게 하면은 a this 후저어 뒤에 전저어가 왔으니까 여기에다가 후저어에다가 악센트가 붙는다는 거예요. 실제 발음할 때는 a는 this에 붙고 this는 a에 붙으니까 그냥 a this 했겠죠. 그냥 붙여서 발음했던 거예요. 그다음에 OKC, OKC. 이 욱은 뭐냐? 부정어 우는요.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면은 까빠로 붙입니다. 그래서 우케이시, 우에이시 하면 좀 그렇겠죠. 그리스어가 굉장히 싫어하는 게 뭐냐면 모음 충돌이에요. 그 모음으로 단어가 끝났는데 그 다음 단어도 모음으로 시작하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생략을 하거나 생략이 안 되는 상황에는 이렇게 차라리 뭘 붙이거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저희 악센트 규칙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밑에 연습 문제로 제가 조금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악센트를 한번 놔보시기 바랍니다. 이 규칙에 따라서 예를 들면은 뺨빼이라는 뜻이 그 단어가 있으면은 울티마 길고 울티마 긴데 페널트에 와야 된대요. 페널트에 악센트가 와야 된대요. 그럼 얘가 올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 어큐트밖에 없어요. 어큐트밖에 없습니다. 왜? 만약에 서컴플렉스가 오면은 사실 올 수도 없는데 올 수 있다고 치고 오면은 서컴플렉스 안에서 콘토네이션 끝나죠. 아 하고 끝나죠. 근데 뺨빼이 하고 이제 뒤에 장음이니까 이모라가 남죠. 그러니까 콘토네이션 끝나고 이모라 남으니까 못 옵니다. 서컴플렉스가 올 수 없으니까 울티마가 장음이면은 페널티에는 큐트밖에 못 와요. 이런 원리를 적용을 해서 하나하나 놓아 봐라라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도, 라 할 때 라 위에 이렇게 V자처럼 써놓은 거는 이거 단음이란 뜻이에요. 단음. 그러니까 아는 장음 아도 있고 단음 아도 있는데 스펠링은 그 알파벳을 구분해주지 않기 때문에 단모음이라고 표시해주고 싶을 때는 이렇게 아 하고 써줍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글로딴. 그래서 이 아는 단음이다라는 뜻입니다. 예, 이 정도로 하고 그러면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나가야 될 거에서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자, 이 동사라는 친구입니다. 동사. 동사가 없으면 문장이 성립이 안 됩니다. 문장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동사가 축이에요. 명사가 아니에요. 명사가 아니라 동사가 어, 문장의 축입니다. 왜냐면은 뭐랄까 명사만 가지고 말하는 건 말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죠? 그냥 뭐 이름 그냥 나열하는 거예요. 그냥 딱딱딱 이름 나열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말, 문장이 아니라 우리가 문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어떤 정보, 인지적인 정보는 명사에서는 나오지 않죠. 예를 들면은 뭐가 있을까? 어, 예를 들면은 라면은 맛있다 라는 말을 하고 싶으면 라면이라고만 하면은 라면에 대해서 뭔가를 말하는 게 아니죠. 그냥 나는 라면을 부른 거예요. 라면을 부른 거고 라면에 대해서 뭔가를 말을 하려면 주장을 하려면 또는 정보를 전달하려면 그렇게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그 라면에 대해서 뭔가를 알 수 있게 하려면 나는 동사를 사용해야 돼요. 라면은 맛있다. 라면은 싸다. 라면은 맵다. 등등등등 뭔가를 덧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문장의 축은 동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동사부터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스어 동사의 구성 요소를 볼게요. 이 구성 요소라는 거는 그리스어 동사가 하나 나왔을 때 여러분이 그 동사에서 알아내셔야 하는 정보들이에요. 알아내셔야 하는 정보들 너무 많아요. 보시면은 예를 들면은 뭐가 있을까? 그냥 우리말로 걷다, 걸었다라고만 하면은 내가 알아야 될 건 뭐죠?
걸었다. 과거형이네. 그리고 걸었다는 동사의 뜻만 알면 되죠. 사실 그것만 알면 되는데 그리스어에서 아셔야 되고 알아낼 수 있는 건 뭐냐? 상당히 많아요. 첫 번째로 인칭수. 사실 똑같은 건데 뭐냐면 1인칭 단수 복수, 2인칭 단수 복수, 3인칭 단수 복수입니다. 1인칭 단수 복수가 뭐죠? 나, 우리, 아니, 나를, 나, 우리예요. 나, 우리. 네. 나, 우리. 이게 1인칭 단수 복수. 2인칭 단수 복수는 너, 너희. 그죠? 그 다음에 3인칭 단수 복수는 걔, 그것. 걔네들, 그것들. 이거죠. 사람, 사물 구분하지 않고. 그래서 인칭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나 1인칭, 너 2인칭, 3인칭, 1인칭, 2인칭 빼고 다 3인칭. 네. 나, 너 아니면 다 3인칭입니다. 그래서 나, 우리, 너, 너희, 걔, 걔네, 그거, 그것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6개를 알 수가 있어요. 1인칭 단수 복수, 2인칭 단수 복수, 3인칭 단수 복수. 하지만 사실은 그리스어에는 쌍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2인칭 쌍수, 3인칭 쌍수. 니네 둘, 걔네 둘, 그게 있어요. 한 쌍을 이루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안 배우셔도 됩니다. 고전기 그리스어에는 쌍수가 거의 사라지다시피 해서 쓰이지 않고요. 호메로스 읽으실 분들은 쌍수를 아시는 게 좋습니다. 나와요. 뭐 많이 나오진 않는데 그렇다고 없어진 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을 정도로는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쌍수 형태를 따로 배우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제. 시간을 알려주는 거죠, 말 그대로. 시제는 7개가 있습니다. 현재, 미래, 과거 시제가 있는데 과거 시제를 2개로 나눠요. 하나는 비완료, 또 하나는 아오리스트라는 이상한 이름이 있습니다. 아오리스트. 이제 아오리스트라고 씁니다. AORIST. 아오리스트. 채팅창에 써드릴게요. 아오리스트.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완료, 과거 완료, 미래 완료.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완료를 현재 완료라고 말을 할 때도 있는데요. 저는 그냥 완료라고 말을 합니다. 완료, 과거 완료, 미래 완료. 총 이렇게 7개입니다. 저희가 아는 그냥 영어의 일반 과거 시제 있죠. 뭐뭐 했다. 이거는 아오리스트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아오리스트가 그 역할을 합니다. 네, 조금 복잡해요. 혹시 여기 라틴어를 하셨던 분이 계신다면 라틴어의 완료 시제랑 다릅니다. 라틴어의 완료 시제는 그리스어 완료 시제랑 그리스어 아오리스트 시제랑 합쳐진 거예요. 2개 다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라틴어의 완료 시제랑 그리스어 완료 시제랑 개념 범위가 다릅니다. 그건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서법이라는 게 있어요. 서법. 무드라고 하는데요. 무드가 뭔가요? 무드라는 건 내가 이 말을 하는 분위기예요. 말 그대로. 분위기. 분위기일 수도 있고 분위기란 건 뭐냐? 결국엔 내가 이 말을 하는 태도입니다. 태도. 화자의 태도예요. 화자의 마인드. 그래서 어떤 사실 무드로 말하는 거. 나 이거 했어. 너 이거 해. 뭐 이런 거는 직설법이고요. 저희는 거의 그랬던 것 같은데 한 학기 내내 직설법만 배울 겁니다. 명령법도 배우긴 할 거예요. 근데 이 접속법, 희구법부터가 이제 중고분 문법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직설법, 명령법은 뭐 명령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사실이 아니라 어떤 가정, 상상 또는 희망, 소망, 기원 이런 어떤 좀 주관적인 영역으로 넘어가는 말들은 접속법이라는 걸 쓰기 시작해요. 그리고 접속법과 동일하지만 조금 시제 관계나 여러 가지 복잡한 관계에서 약간 접속법과 차이가 있는 게 희구법입니다. 그래서 그리스어에는 이렇게 4가지 서법이 있어요. 직설법, 명령법, 접속법, 희구법. 이렇게 4개가 있는데 당분간은 직설법, 명령법만 배웁니다. 그래서 일단은 접속법, 희구법은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직설법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태는 3개가 있습니다. 태가 뭐죠? 저희 능동태, 수동태 알죠? 뭐뭐 한다, 뭐뭐 함을 당하다, 뭐뭐 함을 받다 이거죠. 소위 뭐 영어에서 BPP 어쩌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그건데
말 그대로 능동태랑 수동태가 있고 그리스어에는 중간태라는 게 있어요. 아주 매력적인 개념. 중간태라는 아이가 있어서 뭐 중간태 가지고 이제 뭐 어떤 철학자가 일본 철학자가 책도 열심히 쓰고 잘 팔리고 있고 최근에 일본에서는 또 문고본으로 나와서 아주 잘 팔리고 있습니다. 중동태의 세계라는 책이 있어요. 스피노자 전공자인 고쿠분 코이치로 선생님이 쓴 건데 책도 괜찮고요. 뭐 좀 철학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어떻게 동의가 100%막 되는 건 아니지만은 그 어쨌든 언어학적인 설명이 있어요. 그 그리스어 실제로 그리스어 중동태가 어떤 역할을 하고 뭐 그걸 어떤 언어학자 벤베니스트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뭐 어떤 식으로 얘기를 했고 뭐 이런 기본적인 정보들이 꽤 깔끔하게 정리가 잘 돼 있어서 혹시 나중에 저희 중간때 배울 때 좀 참고를 해보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 정보들이 표시되어 있는 동사를 정동사라고 해요. 특히 동사의 인칭이 정해진 형태. 인칭이 정해지면 정해진 거예요. 누가 했는지. 문장 속에 누가 했는지 들어가면은 그건 정동사로 부릅니다. 비정동사라는 건 그게 정해지지 않은 형태예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부정사. 그래서 부정사가 인피니티브인 겁니다. 안 정해져서. 누가 하는지 안 정해져서. 그냥 뭐뭐 함, 뭐뭐 하기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정사라는 거는 비정동사의 한 형태예요. 다른 것도 있어서 뭐 분사, 뭐 동형사 이런 애들도 비정동사로 칩니다. 당분간은 부정사만 아셔도 되겠습니다. 나중에 더 자세히 배울 거예요. 자, 그리고 그리스어 동사를 배운다는 건 뭐냐? 여러분이 이 인칭, 수, 시제, 서법, 태 이거를 알려주는 동사 변화를 암기한다는 걸 뜻합니다. 동사 변화 형태를 암기해야 됩니다. 이거를 암기하면 어떤 일이 가능해지냐? 레고라는 표현이 나왔을 때, 아, 이거는 직설법 능동태 현재 1인칭 단수 형태구나. 그래서 나는 말한다라는 뜻이구나. 라고 아실 수 있어야 되고요. 에파톤, 에파톤이라는 형태가 나왔을 때, 아, 이거는 직설법, 능동태, 아오리스트 1인칭 단수도 될 수 있고 3인칭 복수도 될 수 있지. 그러니까 나는 겪었다라는 뜻이거나 그들은 겪었다라는 뜻이구나. 겹치기도 해요. 가끔 똑같은 형태도 있어요. 맥락으로 아는 거 그럴 때.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형태인데 태오오라는 형태가 있으면 이건 저도 못 외워요. 네, 희구법은 많이 안 나와서 저도 100% 외우고 있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희구법, 현재 시제, 중간태, 2인칭, 단수래요. 그러면 사실 제가 내가 바라보기를 이라는 번역을 달긴 했는데 사실 이건 모릅니다. 희구법은 좀 맥락에 따라서 번역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어요. 거기서 희구법이 쓰일 수 있는 그 문법이 좀 한정돼 있기 때문에 구문적으로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동사가 딱 나왔을 때 아 이거는 어떤 법, 어떤 태, 어떤 시제, 어떤 인칭, 어떤 수라고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번역을 이해를 할 수 있겠죠, 단어를. 그래서 동사를 공부한다는 것, 동사 변화, 즉 conjugation이라고 부르는데요. conjugation을 암기한다는 것은 이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방금 말씀드렸듯이 희구법 같은 경우에는 많이 나오지 않고 이제 저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리스보다 라틴을 훨씬 더 많이 보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주 보는 거는 기억나고 안 보다 보면 까먹거든요. 그래서 저도 100% 그리스어 동사 변화표를 다 숙지하고 있지는 못해요. 라틴어는 돼요. 라틴어는 따서 할 수, 그 라틴어가 좀 더 시스템적으로 훨씬 잘 갖춰져 있어요. 예외도 좀 적. 근데 그리스어는 예외도 너무 많고 좀 뭐랄까, 그러니까 뭐냐면은 표를 만들어요. 표 테이블 이거 만들 때 항목이 많으면은 한 번에 보기는 어떻게 봐야 되나? 그러니까 뭔가 처음에 힘들어 보이지만 어쨌든 표에 뭔가 이렇게 축이 많고 이러면은 처음에 어려워 보여도 사실 정리하고 보면은 되게 컴팩트하고 보기 좋죠. 근데 그리스어는 그렇지가 않고 축이 몇 개 안 돼요. 사실은. 축이 몇 개 안 되고 기본적으로 그 시스템에 축이 되는 게 많지 않기 때문에 쉬워 보이는데 처음에는 이것만 하면 될 것 같은데 거기서 파생되는 막 예외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라틴어랑 그리스어랑 조금 공부하는 스타일이 달라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뭔가 그리스어는 사실 제가 엄청나게 이 동사 변화를 100% 숙제라까지는 말씀드리지 않고 특히 희구법 같은 경우에는 하지만 직설법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외우셔야 됩니다. 직설법은 뭐 워낙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그리고 이제 뭐 익숙해지려면 당연히 시간이 걸려요. 뭐 1년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요. 뭐 계속해서 문헌을 읽으면서 그때 모르는 단어 나올 때마다, 모르는 형태 나올 때마다, 시제 나올 때마다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형태를 천천히 빈 곳을 채워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이제 자주 나오는 거 위주로 쫙 한번 밑그림을 그린 다음에 디테일들은 문헌을 읽으면서 하나하나 채워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라틴어는 그냥 외우면 되거든요, 사실은. 그냥 외울 수 있을 정도의 분량이고 예외가 없기 때문에. 근데 그리스어는 좀 힘듭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자, 그래서 그리스어 동사의 일단은 유형을 보겠습니다. 종류만 보면은 되게 쉬워 보여요. 두 개밖에 없어요. 이거 뭐야, 라틴어는 5개거든요. 1변화, 2변화, 3변화, 4변화, 3변화의 변화형 해가지고 약간 4 플러스 1 형태 이런 식으로 5개로 나누는데 그래서 그게 더 어려워 보여요, 처음에는. 하지만 실제로는 그리스어 쪽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리스어는 어떻게 나누냐? 2개로 나누는데, 오메가 동사가 있고요. 오메가 동사. 그 다음에 미 동사가 있어요. 오메가 동사, 미 동사. 왜 오메가 동사냐? 오로 끝나요. 1인칭 단수 형태가. 직설법, 능동태, 현재 1인칭 단수 형태가 이제 동사의 기본형이고, 이거를 사전에 입력하셔야 이게 사전에서 나옵니다. 이게 기본형이에요. 그래서 이 형태가 오로 끝나기 때문에 악구 오 하면 나는 듣는다 라는 뜻이에요. 듣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오 동사예요. 미동사는 미로 끝나요. 디도미라고 하면은 주다라는 뜻이에요. 나는 주다. 근데 이게 문법적으로는 형태론적으로는 뭐가 다르냐? 이거는 세마틱 버브라고 하고 이거는 아테마틱 버브라고 해요. 이게 뭐가 다른 거냐? 동사 변화 형태에서 연결 모음이라고 하는 세마틱 바월이 존재하면은 세마틱 버브고 이 세마틱 바월이 존재하지 않으면은 아세마틱 버브예요. 근데 이거 모르셔도 됩니다. 제가 그냥 그냥 좀 디테일상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냥 사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가 다른 거냐? 예를 들면은 아쿠오를요 3인칭 단수 형태로 바꾸고 싶어요. 직설법 능동태 현재 시제 3인칭 단수 형태로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은 원래는 이게 아쿠 A로 바꿔요. 아쿠 A. 그러니까 O 대신 끝에를 A로 바꾸면 3인칭 단수 형태가 돼요. 근데 사실 이 3인칭 단수 A 형태가 어떻게 나온 거냐? 엡실론에다가 세마틱 바월 엡실론 2개 붙여가지고 A가 돼요. 그래서 얘는 세마틱 바월이 있어요. 근데 디도미 얘는 3인칭 단수 형태가 디도C예요. 근데 이 C에는 세마틱 바월이 없어요. 엡실론이 없죠. 그냥 C, 퍼스널 엔딩, 이 인칭 어미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얘는 세마틱 바월이 없어요. 그래서 얘가 아세마틱 버브라는 건데 저희가 이거를 알 필요는 당연히 없죠. 그냥 뭐가 세마틱 바월이고 뭐가 퍼스널 엔딩인지 구분하시지 마시고 그냥 엔딩만 외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오메가 동사의 직설법 능동태 현재 시제 형태 변화의 엔딩은 이렇게 끝납니다. 1인칭 단수는 O, 2인칭 단수는 에이스, 3인칭 단수는 A, 1인칭 복수는 오멘, 2인칭 복수는 에떼, 3인칭 복수는 우씨 또는 우신 끝에 뉘가 붙을 수 있어요. 이거를 뉘 무버블이라고 부르는데 무슨 말이냐면 문장 끝이나 다음 단어가 모음으로 시작하는 경우에 첨가를 합니다. 문장 끝이나 다음 단어가 모음으로 시작하는 경우 우신으로 끝을 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 되냐? 파이데우오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기본형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 오는 1인칭 단수 동사 어미로 들어간 거예요. 그 말은 뭐냐? 파이데우까지가 어간 스템, 소위 버브 스템이라고 하는 어간이에요. 그러면은 그 어간에 어미 엔딩만 바꿔주면은 인칭 수가 쭈루룩 바뀝니다. 그래서
빠이데우 오 하면 나는 가르친다. 빠이데우 에이스. 너는 가르친다. 빠이데우 에이. 그는, 그녀는, 그것은 가르친다. 빠이데우 오멘. 우리는 가르친다. 빠이데우 에떼. 너희는 가르친다. 빠이데우 우시. 그들은, 그녀들은, 그것들은 가르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붙일게요. 부정사가 있습니다. 현재 부정사. 빠이데우 애인을 붙여요. 그럼 이거는 가르치기라는 뜻이 됩니다. 이런 원리입니다. 이런 원리예요. 자, 그러면 바로 좀 해볼까요? 하실 수 있을까? 잠시만요. 한번 해보죠. 뭐, 까짓 거. 혹시 아까 안 하셨던 분이 계시던가? 유지수님? 안 계신가요? 아, 아, 네. 이- 혹시 이 레고 동사의 단수 형태, 1인칭 단수부터 3인칭 단수까지만 혹시 바꿔보실 수 있을까요? 어, 레고 음. 그대로 가면 될까요? 네, 그대로 가시면 됩니다. 레고이스 레고의 레 레고 레고의 레고의 맨 레고의 떼스 음. 레고의 떼 잠시만요. 레고 다음에 네. 네, 레고에이스 네. 레고의 잠시만요. 네. 레고였죠. 네. 그러면은 이 오는 이미 이게 엔딩이에요. 그러면은 스템이 이 오는 빼고 레그까지. 아, 네, 아, 여기에다가 엔딩을 붙여야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레게 그렇 레게이스 레게이스 그렇죠. 레게이 음, 레고맨 음, 레게떼 음, 레구시 그렇죠. 레구에이스 마지막은 레게이스 레게인 레게인 그렇죠. 레게인 이렇게 됩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오를 빼고 남는 스템에 엔딩만 갈아 끼워 주시면 돼요. 그래서 레고, 레게이스, 레게이, 레고맨, 레게테, 레구시, 레게인 이렇게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정말 레고 조립하듯이 뭔가 이렇게 모듈을 뺐다가 뗐다가 이렇게 바꾸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기계적인 거예요. 굉장히 뭘 뭔가 이렇게 고민할 필요 없이 네, 그냥 기계적으로 생각 없이 외우는 겁니다. 레고, 레게이스, 레게이, 레고맨, 레게테, 레고시, 레게인 이렇게 그래서 뭐 정말로 생각을 할 게 없어요. 이거는 외워야 됩니다. 소리로 제가 추천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말로 그냥 제가 지금 한 것처럼 레고, 레게이스, 레게이, 레고맨, 레게테, 레고시, 레게인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그냥 어떤 단어든지 좋아요. 그냥 하나 단어 택하셔서 하나나 두 개 정도 택하셔서 그걸 외우세요. 엔딩을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설명한 것처럼 엔딩은 오 에이스 에이 오멘 에테 우스야. 그리고 레고 동사가 있으니까 레고의 마지막은 오는 빼고 스템은 레그니까 여기에서 레게이스 레게이 이렇게 바꿔야 돼.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냥 외우는 게 사실 가장 빠릅니다. 그냥 생각 없이 레고 레게이스 레게이 레고멘 레게테 레고시 레게인 이거를 수백 번 외워서 그냥 찌르면 나오듯이 하면은 그냥 그걸로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른 단어들을 봤을 땐, 이 단어에서 엔딩이 이거였지. 스텝만 이렇게 바꾸면 되지. 라는 식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사실은 첫 번째 방법의 보충인데, 이거를 쓰면서 하면은 좀 더 잘 외워집니다. 네. 그래서, 제가 설명하는 과정은 조금 이제 문법적으로 하나하나가 원리가 어떻게 되는 건지, 뭐 돌아가는 게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 건지를 가르쳐 드리긴 하지만은 공부할 때는 생각이 가능 하나 없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기계적으로 이 단어 암기 형태를 외울 때는 머리로 외우는 게 아니에요. 입이 외우는 거예요. 입이. 네, 입이 기억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찌르면은 레고, 레게이스, 레게이, 레고메, 레게테, 레고시, 레게이 이렇게 나오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혼자서 계속 이렇게 중얼중얼중얼 하고 다니면은 외워집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채팅창에 좀 질문이 있었었는데, 네, 지금 유진님이 잘 대답해 주셨습니다. 복수 형태가 된다는 거는 주어가 바뀐다는 거예요. 이 동사의 주어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르친다. 너희는 가르친다. 그들은 또는 그것들은 가르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주어가 바뀌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애도로 넘어가 볼까요? 애도라는 이 먹다라는 뜻의 동사를 그러면 그 다음에 유진님 그러면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네, 해보겠습니다. 에도, 에데이스, 에데이, 에도멘, 에데떼, 에도시, 에데이스인 것 같습니다. 에데인. 에데, 에데인데. 네, 네. 에데이스는 2인칭 단수 그리고 부정사는 에데인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네, 3인칭 복수 에두시 이거 아, 우로 발음하시면 돼요. 우. 네. 그래서 음, 에두시 됩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에도에서 오가 어미고 에드까지가 어간인 거예요. 그러면 뒤에 어미만 바꿔줘서 에데이스, 에데이, 에도멘, 에데테, 에두시, 에데인 이렇게 되겠죠. 잘하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직설법, 능동태, 현재 시제, 형태 변화하실 수 있어서 앞으로 무슨 오메가 동사를 들이든지 직설법, 능동태, 현재 시제는 이제 만드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아니에요. 사실은 이렇게 말하고 나서 바로 아니라고 하니까 좀 뭐하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그 뭐야 모음 축약이라는 애들이 있어요. 이 어간에 모음이 들어가는 애들이 있어요. 이 레고 같은 경우에 끝에가 자음이죠. 레그 이것도 에드 파이데오는 좀 특수해요. 이거는 장음 모음이기 때문에. 근데 어간의 끝이 단모음으로 끝나면은 그 알파나 엡실론이나 오미크론 그 단모음으로 끝나면은 좀 바뀝니다. 이게 왜냐면 여기도 모음으로 시작하죠. 엔딩도 보통 A, 오멘, 에테, 우시 걔네들끼리 모음이 합쳐져서 좀 소리가 바뀌기 때문에 그것만 고려하면은 이제 오메가 동사의 직설법 능동태 현재 시제는 다 바뀌실 수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또 배우실 거예요. 일단은 이게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이 형태가 익숙해지고 나서 배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지금 뭐 그냥 설명 없이 쭉 악센트를 붙였고 그냥 읽었어요. by the who, by the ways, by the way, by the woman, by the way, by the way, by the way 라고 해서 동사는 악센트가 그냥 그대로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규칙이 있어요. 동사의 규칙은 훨씬 명확해요. 명사, 형용사에 비하면. 뭐냐면 recessive 악센트, 역행 악센트라고 해서 가능한 한 끝에서 멀어집니다. 가능한 한. 가능한 한이 뭐예요? 첫 번째로 마지막에서 세 음절까지만 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온갖 규칙들을 적용시켜서 가능한 한 끝에서 멀어진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 울티마가 장음절이면 페널티에 와요. 단음절이면 안테 페널티에 와요. 어큐트가. 사실상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모음 축약이 일어나는 동사들의 경우에는 서컴플렉스 악센트가 발생합니다. 결과적으로. 하지만 원칙상 이거예요. 울티마가 장음절이면 페널트, 단음절이면 안테 페널트에 어큐트. 이거밖에 없어요. 동사의 그 악센트 형태는. 이거밖에 없진 않은데 사실은 이거는 그거는 나중에 복잡한 형태들 배울 때 기본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어는 항상 이렇게 돼요. 라틴어는 이럴 때가 별로 없는데 많진 않은데 그리스어는 항상 제가 뭘 설명하고 나서 다 그렇진 않아요. 7, 80% 많아야 7, 80% 워낙 예외가 많아가지고 항상 규칙이 있으면은 제가 뭔가 규칙을 설명하고 나면은 예외가 있다라는 거를 기본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요 문법에 관련해서 몇 가지 좀 볼까요? 첫 번째로 좀 궁금하신 분이 계실 수 있는데, 동사의 주어에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대명사 주어 있죠? 그러니까 나는, 너는, 그는 필요하거나 강조를 하고 싶은 경우가 아니면 안 씁니다. 대체로. 놀라운 게 아니죠. 한국어도 그러니까요. 저희는 전혀 놀라울 게 없습니다. 영어 화자들은
놀랍니다. 어떻게 주어를 안 쓸 수가 있지? 근데 사실 뭐 그렇게 놀라진 않아요. 걔네도 뭐 시에서는 안 쓰고 노래에서도 사실 안 쓰는 경우 많죠. 그래서 걔네들도 문법적으로 이게 허용된다라는 거는 굉장히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꽤 보편적인 경우입니다. 좀 주어를 굳이 기계적으로 써주는 언어가 오히려 좀 신기한 것도 있고요. 네. 그래서 에도 하면은 그냥 나는 먹고 있다 또는 나는 먹는다 라는 뜻이에요. 레게이스라고 하면은 너는 말하고 있다. 너는 말한다. 이런 뜻이에요. 아쿠신 하면은 그들은 듣고 있다. 그들은 듣는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대명사가 아니라 그냥 명사 주어면 예를 들면 선생님들은 듣는다. 라고 하려면 선생님들은 써줘야겠죠. 그 다음에 뭐 왕이 말한다. 라고 하려면 왕이 말한다. 레게이 이렇게 해줘야겠죠. 왕은 3인칭일까요? 2인칭일까요? 1인칭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왕이라고 써 있으면. 네. 왕이 바실레우스거든요. 왜냐면 저는 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되게 답을 잘하셨는데 뭐냐면 저는 내가 왕이 아니면 왕은 2인칭 아니면 3인칭이에요. 너는 왕일 수도 있죠. 그리고 내가 왕이 아니라는 정보가 없으면 왕은 1인칭일 수도 있어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명사에는 인칭에 대한 정보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나나 너가 아니면 제가 설명할 때 이제 나가 너가 아니면 3인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그럼 왕이라는 명사는 무조건 3인칭이네 라고 생각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 문장을 보면은 예를 들면은 바실레우스 에도 이런 표현이 나와요. 바실레우스가 왕이라는 뜻인데 왕은 먹는다라는 뜻인데 1인칭 동사예요. 1인칭 단수 동사예요. 그럼 이거 뭐지? 왜 왕이 주어인데 1인칭 단수 동사를 쓰지? 내가 먹은 건데 왕인 내가 먹었다는 뜻이에요. 왕인 내가 먹었다. 그 문장 자체가 내가 왕이라는 거 알려주는 거예요.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명사에는 인칭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네. 인칭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거는 문장에서 동사예요. 무조건. 그러니까 주어를 보시면 안 돼요. 주어를 보시면 오히려 헷갈리고 언제나 동사를 보고 동사 먼저 보고 인칭이 1인칭인지 2인칭인지 3인칭인지 파악하고 그 1인칭, 2인칭, 3인칭을 보충해주는 명사가 있거나 없거나입니다. 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항상 동사를 보셔야 돼요. 절대로 나, 너 이거 먼저 볼 게 아니라 동사를 보고 인칭을 판단하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바실레우스 레게이스 이렇게 말하면 왕인 네가 말한다 이런 뜻이에요. 네, 네가 왕으로서 말한다 이런 뜻이 돼요. 그래서 명사는 인칭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네, 동사에서 보셔야 됩니다. 네, 중요한 포인트고요. 나중에 또 예문이 나오면 보도록 하죠. 좀 더 나가서 현재 시제 용법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제를 그럼 어떨 때 쓰냐? 사실 뭐 저희가 쓰는 현재 시제랑 똑같습니다. 첫 번째로 뭐냐면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행위, 사건이에요. 왜냐면 타우따, 폴라키스, 레게이스 이렇게 말하면 타우따가 그것들을 이런 뜻입니다. 폴라키스, 자주, 레게이스, 너는 말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너는 그것들을 자주 말한다. 좀 자연스러운 한국어로 고치면 너는 그렇게 자주 말한다. 이런 뜻이에요. 제가 앞으로 그리스어 문장을 이렇게 한국어 번역을 했을 때 한국어로 자연스럽지 않은 문장을 좀 쓰기도 할 겁니다. 어감상. 근데 그것은 학습을 위한 것이고 이것을 좋은 한국어 문장으로 생각하시면 좀 곤란합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네, 저는 지금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게 그리스어 학습을 위한 좀 부자연스러운 문장이 있고 그거를 좀 최대한 아름답고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한국어 문장으로 고친 거는 좀 다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한국어 문장도 당연히 계속해서 바뀌고 어떤 거는 그리스어가 이렇게 쓰니까 한국어도 이렇게 쓰면 좀 신선하고 새롭고 좀 더 오히려 정확한 표현이 가능하겠다라는 문법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좀 그리스어스럽게 번역을 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조금 물론 그 사이가 가장 좋지만
뭔가 자연스러움이라던가 가독성이라던가 뭐 그런 것도 좀 많이 고려를 하고 있어서 여기서 제가 좀 쓰는 번역들은 대부분은 자연스러움을 일부러 학습을 위해서 포기하고 그리스어를 거의 직역으로 문법적인 요소까지 다 직역한 거니까 예를 들면 그것들을 제가 이렇게 했죠. 왜냐하면 타우타는 복수거든요. 중성 복수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이제 들을 이런 거 쓴 건데 저는 들 같은 거를 잘 안 쓰는 거를 더 선호해서 뭐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조금 이 문장이 한국어로서 자연스럽다까지는 아닙니다. 그 점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도라, 테우스, 베이테이 이렇게 있어요. 베이토 동사는 납득시키다, 설득하다 그런 뜻입니다. 테우스, 신들을 이란 뜻이에요. 도라, 선물들은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냥 선물은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선물은 신들을 납득시킨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사실 도라는 나중에 배우실 건데 중성 복수 형태예요. 근데 저희 아까 배운 걸로는 베이테이는 단수형 동사죠. 3인칭 단수. 이거는 좀 특이한 경우입니다. 특이한 경우가 아니고 특이한 경우는 아니에요. 그냥 이제 많이 나와요. 자주 그래요. 사실 이게 더 규칙적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뭐냐면 주어가 중성복수 형태인 경우에는 동사를 3인칭 단수로 쓰는 일이 매우 흔합니다. 복수로 쓰는 게 오히려 좀 자주 못 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수가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사실은 얘네들한테. 저희 생각으로는 주어가 복수면 동사도 무조건 복수해야 되고 되게 기계적으로 돌아갈 것 같은데 얘네는 복수로 쓰고 머릿속으로는 사실 그냥 단수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얘네들 그냥 다 싸그리 통틀어서 어떤 집합적인 개념, 선물 딱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냥 3인칭 단수 형태로 쓰기도 해요. 그래서 얘네들의 머릿속에 있는 그 개념에 맞춰서 동사를 쓰지 기계적으로 주어가 복수 형태면 복수 이렇게 맞춰서 쓰지 않습니다. 의외로 그래요. 그래서 그 점은 미리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성 복수여야 돼요. 근데 중성 복수. 중성 복수일 경우에는 3인칭 단수 동사를 쓰는 일이 흔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뭐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행위죠. 매번 일어나는 일, 일어나는 일. 뭐 이거는 선물은 신들을 납득시킨다. 이건 좀 격언투, 객관적인 어떤 진리, 일반적인 진리 이런 거죠. 이거는 개인적인 습관, 개인을 관찰했을 때 나오는 반복적인 어떤 행위. 다 현재 시제를 쓸 수 있습니다. 한국어랑 똑같아요. 자, 그리고 한국어에서는 뭐뭐 하고 있다. 영어에서 BING라는 형태를 사용해서 표현하는 현재 진행 중이거나 또는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행위 같은 경우도 그냥 현재 시제를 씁니다. 현재 진행형이라는 형태가 따로 없어요. 그래서 프로스토 아스티 마이노멘이라고 말하면은 이제 프로스가 어디 어디로 어디 어디를 향해서 이런 뜻이고요. 또 아스티 그 도시라는 뜻입니다. 또가 이제 정관사라서 그 도시. 마이노멘 우리는 간다. 우리는 가고 있다. 우리는 가려 한다. 또 됩니다. 그래서 뭐든 간에 아직 다 간 건 아니에요. 가려고 하고 있는 거든 가고 있는 거든 물론 평소에 간다는 뜻도 돼요. 제가 여기는 그냥 기계적으로 이번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예문을 썼지만 맥락상 문맥이 있으면은 이게 우리는 늘상 반복적으로 그 도시로 간다. 뭐 이런 말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뭐 예를 뭐 앞에 한 달에 한 번 뭐 이런 표현이 있거나 매일 뭐 이런 표현이 있으면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띠 프라테이스라고 말하면요. 이 띠는 의문사라서 무엇을 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프라토 동사는 하다, 행하다인데 이 띠 프라테이스는 직역을 하면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는 뜻인데 사실 이건 회화에서 일상회화에서 어떻게 지내? 너 요즘 뭐 하고 지내? 이거예요. 뭐 하고 지내? 요즘 이 프라토 동사는 좀 뭐랄까 실천적인 일이라고 해야 될까? 그 프랙티컬의 어원이거든요. 플라또 동사가. 그래서 뭔가 실용적으로 하고 있는 일, 비즈니스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뭐 하고 있어? 뭐 하고 지내? 어떻게 지내? How's it going? 그거예요. 그래서 이게 일상회화에서는 그런 의미로 쓰이는 표현입니다. 리브라테이스. 자, 이것도
현재 시제 형태입니다. 프라또 동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현재 진행 중이거나 가까운 미래의 사건을 가리키는 현재 시제.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질문이 혹시 있으시면은 중간에라도 편하게 하셔도 됩니다. 채팅창에 써주셔도 되고, 뭐 그냥 마이크 켜고 언제든지 자유롭게 말씀 주시고요. 그 다음으로 동사의 부정을 보겠습니다. 부정을 보면은 부정이란 거는 어떻게 하냐? 일반적으로 부정부사 우를 동사 앞에 붙입니다. 아니면 욱.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음이 뒤에 오는 경우. 근데 사실은 미리 말씀드리면 우만 있진 않아요. 매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부정부사가 두 개예요. 두 개의 용법이 당연히 다르겠죠. 쓰는 경우가 다르겠죠. 그거는 나중에 배울 거고요. 일단은 지금은 우를 쓰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직설법의 부정은 우예요. 이게 서법이랑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직설법의 부정은 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부정의 범위가 한정되는 경우 그 범위에 해당하는 단어 앞에 붙여요. 그게 아니다. 영어랑 똑같은 거예요. not 뭐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예를 들면 메노 이렇게 말하면 나는 머무르지 않는다. 나는 남지 않는다. 라는 뜻이고요. 아까 봤던 따우따레게이스에다가 우를 붙이고 싶으면은 따우따울레게이스. 너는 그것들을 말하지 않는다. 근데 이거는 어순상 따우따레게이스라고 말해도 상관없습니다. 따우따레게이스. 너는 그것들을 말하지 않는다. 또 돼요. 근데 우가 좀 뭔가 다른 표현이랑 연결이 되어 있거나 하면은 이런 식으로 부정하고 싶은 요소 앞에 붙이는 게 더 정확합니다. 예를 들면은 우 A 알라 B라는 표현은요. 우가 not이고 알라가 영어의 but이기 때문에 not A but B. A가 아니라 B라는 표현이 돼요. 저희가 잘 아는. 그래서 우 볼레몬 레고멘 알라 퓨겐 하면은 우리는 레고멘 우리는 말한다. 우 볼레몬 전쟁이 아니라 알라 퓨겐 도망을. 그래서 우리는 전쟁이 아니라 도망을 주장한다. 이런 표현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대비가 볼레몬과 퀴겐, 전쟁과 도망에 있기 때문에 우가 볼레몬 앞에 오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볼레몬 우 레고맨으로 쓰는 게 100% 불가능하다까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부자연스럽게 느껴지긴 해요. 그래서 우볼레몬 레고맨 알라비겐 이렇게 대비되는 요소들은 항상 좀 이렇게 대꾸를 맞춰주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좀 궁금해질 만한 게 있죠. 뭐냐면 어순. 여기서 레고맨이 사이에 나오죠. 우볼레몬과 알라피겐. 그러면은 우볼레몬, 알라피겐, 레고맨이라고 쓸 수는 없을까요? 됩니다. 사실 그리스어는 문장이 매우 어순이 고전 그리스어는 문장의 어순이 매우 자유롭습니다. 표준적으로는 표준적이라는 거는 저희가 쓰는 교과서에서는 사실은 이 현대인들이 쓰는 교과서에서는 동사를 문장의 마지막에 배치하는 게 보통이에요. 그리고 그런 문장이 실제 문헌에서도 뭐 적은 건 아니에요. 근데 막 비중이 엄청 높냐? 그게 막 80%는 동사가 마지막에 나오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표준적이라고 제가 말은 하지만 실제 문헌의 어순은 정말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그때 어순을 볼 때, 그러면 얘네들은 어순을 어떻게 사용하나요? 라고 했을 때,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사실은 이게 굉장히 연구들도 많고, 이 그리스어 라틴어는 어순이 자유로운데 그 자유로운 어순을 어떻게 정의를 할까? 이 원리가 뭘까?라는 연구서가 막 한 권짜리 두꺼운 거 막 이렇게 막 써놓은 분량으로 막 나오기도 해요. 워드 오더 인 라틴, 워드 오더 인 그릭 막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뭐 최근에는 뭐 커뮤니케이티브 펑션 막 이런 식으로 뭐 이상한 개념들을 쓰면서 막 설명을 하는데 뭐 결국에는 무슨 말이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있지만 제가 보기에 가장 기본이 되는 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강조하고 싶은 게 처음이나 마지막에 놓입니다. 일단은 이게 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밖에도 물론 당연히 여러 가지 원리들이 있지만 그래서 뭐냐면 따 비블리아 그 책들을 이란 뜻이거든요.
또 앙겔로 그 전령에게 라는 뜻입니다. 욱 에피트레 부신 그들은 맡기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따 비블리아 또 앙겔로 욱 에피트레 부신 하면은 그들은 그 책들은 그 전령에게 맡기지 않는다 일 수도 있고, 이게 좀 그냥 밋밋한 번역이고, 사실은 좀 더 이 따 비블리아가 만약에 강조되는 맥락이라면 그 책들은 그 전령에게 맡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다른 책들도 아니고 그 책들은, 이게 중요한 게 되는. 그런데 만약에 맥락상 전령이 중요해요. 그 전령이 도저히 믿기가 어려운 전령이에요. 그러면 그걸 앞에 뺄 수 있다는. 또 앙겔로 우 에피트레 부시 따 비블리아 라고 말하면은 그 전령에게는 그들은 그 책들을 맡기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 된다. 한국어로도 은이라는 조사로 어느 정도 조정이 가능하죠. 그런 식으로 강조하고 싶은 요소를 처음이나 좀 마지막에 배치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좀 더 자세한 디테일한 사항들은 앞으로 좀 더 긴 문장 같은 걸 읽어가면서 좀 보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현재 부정사를 볼게요. 현재 부정사의 용법은 사실은 나중에 부정사를 배우시면서 부정사의 역할이 되게 많거든요. 그리스어에서 부정사는 굉장히 역할이 많아서 나중에 더 자세히 배우겠지만 일단 지금 좀 쉬운 용법 하나만 알려드리면은 부정사는 동사의 목적어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돈, 쉼논, 아쿠에인, 에텔로라는 문장이 있으면은 에텔로는 뭐뭐 하고 싶다, 뭐뭐 하려고 한다, 의도나 의도, 의지, 의향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그러면은 나는 그 노래를 듣고 싶다, 나 들어보려고 한다 이런 뜻이에요. 쉼노는 노래라는 뜻이고요. 아쿠에인이 이제 듣다라는 부정사인 거죠. 현재 부정사. 그래서 나는 그 노래를 듣기를 원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사가 목적어로 올 때는 그냥 현재 부정사 형태를 붙이면 됩니다. 소위 뭐 영어에서 그래서 영어에서 to 부정사라고 하죠. to 부정사. 그래서 이게 동사의 목적어가 된다. 다음으로 또 에띠 데오마이 만타네이라고 하면은 만타네인이 배우다라는 뜻이에요. 그다음에 데오마이 하면은 저희 안 배운 형태 나왔죠. 여긴 에텔로라는 오니까 1인칭 단수인 거 알 수 있는데 데오마이는 뭐냐? 이게 나중에 배우실 중간태입니다. 이게 직설법 중간태, 중간 수동태라고 하기도 해요. 직설법 현재에선 이제 그 현재 시제에선 중간 수동태가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중간태 또는 중간 수동태, 어, 그리고 현재 시제 1인칭 단수가 됩니다. 그래서 나는 뭐뭐 할 필요가 있다. 나는 뭐뭐 해야 한다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여기에 부정사가 붙어서 나는 배워야 한다. 그것을 더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더 배워야 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배우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끝에 뭔가 엔딩이 다른 걸 보고 이거는 어떤 직설법 중간 수동태 1인칭 단수구나. 현재 시제 1인칭 단수구나. 라고 아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부정사구나. 이렇게. 현재 부정사구나. 네. 그래서 오늘 내용 여기까지고 제가 마지막에 연습 문제 또 달아놨습니다. 아까 악센트 규칙에서 보았던 연습 문제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A번은 각 동사의 직설법 능동태 현재 시제 형태를 써보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기본형으로 달아놨어요. 기본형으로. 근데 B 이거는 1, 2, 3, 4, 5번에 인칭을 밝히시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1인칭 단수다. 이거는 3인칭 복수다. 이런 식으로 쓰시고 그 밖의 형태도 이거에서 유추해서 어간을 유추해서 그 어간으로 다른 인칭 형태도 써보시라. 그런 식으로 직설법, 능동태, 현재 시제, 변화표를 각 동사에 대해서 다 완성해 보시면 됩니다. 꼭 연습해 보세요. 지금 아니면 연습하실 수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조금 일찍 끝났군요.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질문을 긴 걸 주셨는데 약간은 여담에 해당하는 내용이니까 그냥 지금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어로 맛있다라는 거를 나타내는 말 헤디스를 써요, 사실은. 헤디스.
헤디스가 달콤하다는 말은 아니고, 그러니까 스위트가 달콤하단 말이 아니고, 물론 달콤한 거에 대해 많이 쓰지만, 그냥 맛있다는, 기분 좋다라는 거거든요. 기분 좋다라는 말 써도 되고, 어, 칼론. 아니요, 아가토스는 맛있다라는 것과는 좀 다르고요. 감각적인 쾌락 쪽은 아가토스가 아닙니다. 그건 좀 달라요. 칼로스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칼로스를 쓰면요, 맛있다라기보다 이 음식이 질이 좋다. 이거예요. 네, 굉장히 퀄리티가 좋다. 이쪽에 가깝습니다. 맛있다라는 건 그냥 헤디스나 플리코스도 괜찮은 것 같고, 헤디스 쪽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글쎄요, 실제로 뭘 쓰는지는 저도 한번 문헌을 봐야 돼서 잘 모르겠네요. 어, 아무튼 헤디스가 가장 좋은 게 될 것 같습니다. 아가토스를 음식에 쓰는 거는 본 적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가토스도 사실 아니요, 그 아가토스가 꼭 도덕적인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니긴 한데 뭔가 어울리지 않는 느낌이 들어요. 네. 그런 어떤 물건의 퀄리티, 사물의 퀄리티를 얘기할 땐 칼로스가 오히려 많이 쓰이는 것 같습니다. 네. 제 생각에 아가토스는 조금 다른 거. 아가토스 뭔가 기능이 있어야 돼요. 네. 기능상 이게 좋은 거다. 네. 그런 데스. 네, 그러면 오늘 여기 네, 유진님 질문 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저 질문이 뭐였냐면요. 아까 동사의 부정 가르쳐 주실 때 일반적으로 부정부사 우나 욱을 동사 앞에 붙인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3페이지에 처음 말씀해 주신 예문에 아가토스티스의 티스가 영어로 치면 someone 같은 어떤 사람이라고 하셨는데요. 네, 그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에서 오디세우스가 폴리페모스라는 키클롭스의 섬에 가게 되잖아요. 그때 키클롭스가 너 이름이 뭐냐 하니까 오디세우스가 그때 난 아무도 아닌 사람이야 라는 뜻으로 말을 하면서 우티스라고 했다고 알고 있는데 그 우티스가 혹시 이 우티스인가요? 맞아요. 우티스. 맞아요. 정확합니다. 와우, 네, 와, 잘 감사합니다. 보셨네요. 네, 우티스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아니라는 식으로 이제 한국어에서 어쩔 수 없이 고유직책의 번역을 짜냈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제가 여기 쓸 수 없군요. 채팅창에 좀 써드리면은 그래서 우티스라는 말을 쓸 때 그다음에 에이미 동사를 그다음에 쓰면 돼요. 이게 우티스가 우가 후접어기 때문에 티스 전접어가 보면 악센트가 붙습니다. 그래서 우티스 이렇게 되는데 우티스 다음에 에이미라고 말하면요. 에이미 나는 우티스다 라는 표현이 돼요. 나는 우티스다. 근데 이게 사실상 우티스 에이미이기 때문에 나는 티스가 아니다. 그러니까 나는 somebody가 아니다 라는 뜻이 되는 거죠. I'm nobody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나는 우티스라는 이름이다 라는 표현과 나는 아무도 아니다 라는 표현이 둘 다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말장난을 오디세우스가 한 거죠. 굉장히 잘 보셨습니다. 거기서 온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재밌는 부분이죠. 네, 재밌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어디서 수업을 들어보셨거나 뭔가 강연 같은 걸 들어보셨다면 아실 수도 있는데, 그때 오디세우스가 오티스라고 말하는 건 굉장히, 한편으로는 굉장히 재밌는 맥락이죠. 그런 어떤 계책을 사용해가지고, 이런 말장난을 통해서, 그런 공경을 빠져나가는 거, 그리고 퀴클롭스, 그 폴리페무스를 이렇게 속이고, 좀 희극적인 그런 장면이 되기도 하는데, 동시에 그때 오디세우스의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은, 그 자기를 우디스로 규정하는 오디세우스의 자기 선언이 의미가 있어요. 그때 오디세우스는 정말 아무도 아니거든요. 동료들도 이제 다 죽고 자기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이타카의 왕이었는데 아무것도 이제 남은 게 없고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보면은 나는 우디스다라는 선언이 단순히 말장난만으로 이해되는 게 아닙니다. 그 오디세우스의 굉장히 모든 걸 잃어버린 그 상황. 집에도 못 가고 맞아요.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점점 인간으로서의 자기 자신으로서의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자기 자신을 찾아가고 자기 자신의 지위나 그런 것들을 회복해 나가는 이야기가 이제 오디세이아인 거죠.
그래서 거기서 우디스라는 이야기, 가장 위험하고 가장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위기 속에서 오디세우스가 나는 우디스다라고 말하는 거는 굉장한 비극적인 울림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멋진 장면입니다. 호메로스가 정말로 천재 중에 천재라는 걸 알 수 있는 장면이에요. 굉장히 말장난을 통해서 희극적인 재미도 만들면서 사실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은 너무나 깊은 비극적인 울림이 있는 대사인 거죠. 아무튼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부분입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잘 말씀해 주셨어요. 잘 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저희가 역시 1시간 반이 되니까 딱 시간이 좋네요. 역시 딱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는 이제 추석 연휴라서 푹 쉬시고 푹 쉬시는 동안 시간 들여서 알파벳 연습, 발음 연습, 그리고 오늘 배운 악센트 연습, 그리고 무엇보다 동사 변화 연습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동사 변화 암기를 하시고 다음 주에 10월 10월 13일이죠. 네, 10월 13일 9시 반에 또 똑같이 뵙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고요. 네, 즐거운 추석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